네, 지금 저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두청입한 한의원 김도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몸이 되게 약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수학시험 볼 때마다 제가 보기 전에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시험 보기 한 5분, 10분 전에 신호가 막 와요. 그래서 화장실에 항상 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고 와서 이제 시험을 봤던, 그래서 별명이 그때 똥이었어요, 똥. 시간만 되면 항상 뛰쳐나가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신경만 쓰면은 잘 체해요. 뭔가 시험이 다가왔다, 막 긴장이 된다, 뭐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럼 며칠 전부터 뭐 음식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얹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게 점점 심해져서 시험 때는 뭐 죽만 먹는다거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대학교 가서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는지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는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에 그때 막 다니곤 했는데, 회사원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게 붐비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붐벼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를 들면 이렇게 실패라는 그런 구역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다 다 외우게 됐어요.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 중에서 어느 역이 좀 한가하고 어느 역은 붐비고, 그리고 어디서 객실 어디서 내려야 바로 그 화장실 연결되는지, 이런 거를 다 외워서 아침마다 화장실 갔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렸을 때 그런 증상들이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회사를 가고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험생들 치료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한의대 다니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치료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렇게 이런 치료법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면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좀 더 회사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적성에도 잘 맞았고 재미도 있었어요. 결과도 잘 나오고 해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승진도 잘 되고 했는데, 어느 날 딱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계신 과장님이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여쭤봤죠. 과장님, 저기 이상해요. 이렇게 40대 후반분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40대 중반이 되면은 임원이 되거나 임원에서 밀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임원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불러보니까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남들처럼 이렇게 살았을 때 미래가 과연 좀 보장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막 했었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의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교롭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어렸을 때 서울대 공대를 갈 때 그때 같이 고민했던 게 한의대였거든요. 그래서 한의대를 갈까 서울대를 갈까 고민하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괜찮겠다. 왜냐면 한의사는 그때 제 생각으로는 나이 들은 한의사분들도 많고 오래 할 수도 있고 뭔가 사람을 치료하면서 보람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의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좀 한의학 공부하면 저도 선입견이 좀 있어서 철학적인 거 아닌가, 뜬구름 잡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죠,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약간 공학 공부를 한 거랑 내용이 좀 일맥상통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마치 공식처럼 공학에서 내가 공식을 가지고 자연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듯이,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들의 어떤 증상과 그다음에 몸 상태를 가지고 마치 문제 푸는 것 같은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 이런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접근하기가 쉽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제가 회사원으로 살았으면 잊어버렸을 텐데, 다시 또 한의대에 가려고 공부하면서 똑같은 상황들이 다시 또 반복됐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의대에 가서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신경을 쓰면은 배가 아프지? 왜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에 가야 되지? 왜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실제로 이제 임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진료를 하면서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말을 잘 못해, 애들이. 저도 막 그때 말 못했거든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터져서 되게 심해져서 왔고, 그런 친구들을 치료를 했더니 치료가 잘 되고, 또 걔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내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겪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좀 공부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더 특화를 하고, 한의원도 아예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매 순간이 사실은 항상 보람이 되고,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됐을 때 되게 뿌듯하죠. 쉽게 말해 공학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제가 목표를 세우고 가정을 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랬을 때 정말 뭔가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환자들과의 교감이 될 때가 있어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되게 힘든데 사실 주변에서 안 아프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꾀병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시험 때만 아프니까. 평상시에 멀쩡해 보이고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데 시험 때만 되면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얘 우리 애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꾀병 같은데 검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그걸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얘가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게 단순히 꾀병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뭐 스트레스랑 피로로 인해서 이게 터져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을 애가 이해해주고 알아만 줘도 애들이 되게 편해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통 애들이 보면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애들이 병원 가는 여기 괜찮다. 병원 가서 내가 치료 받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뿌듯하죠. 저에게 한의학이란 제2의 인생? 그렇죠. 진짜 우연히 겹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잠깐 고민했던 것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가 그걸 하고 한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운명이 아닌가. 한의학은 저에게 있어서 한의사는 새로운 인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네요.